네, 안녕하십니까. 고전문학자 박수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우리가 지금 몇 강째죠? 지금 4강째입니다. 네, 벌써 이제 4강째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더 이제 케미가 더 긴밀해지면은 더 재밌고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직까지 더 케미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아이고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예. 12강까지 해야 되니까요. 네, 조금 더 친해지면은 예. 좀 더 편하고 자유로운 얘기를 예. 더 이제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또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꽃에 대해서 했잖아요. 예. 3강 꽃에 대해서. 네. 저도 꽃에 대해서 이옥 선생만큼 제가 꽃을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오늘 말씀을 네,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옆에 계신 김 선생님은 꽃을 너무 사랑해서 꽃을 키우지 않는 그런 분이신 걸로 이제 예. 우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오히려 꽃과는 가장 반대적인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꽃은 가장 미적이죠. 예. 근데 세상에서 또 가장 더럽고 끔찍한 걸 할 때 우리가 벌레. 예, 벌레 벌레 얘기하죠. 하죠. 예. 이번에는 이옥과 벌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럼 도대체 벌레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무슨 이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또 이 벌레가 이옥의 존재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벌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한번 예. 이제 한번 좀 시작은 한번 좀 벌레 얘기부터 해봅시다. 예, 벌레 얘기를 일단은 해보죠. 뭐 당연히 제가 벌레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벌레는 싫어하겠죠? 여기 일부 이렇게 막 그 곤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다들 벌레 무서워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심부름센터에 벌레 잡아달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주변에도 무슨 바퀴벌레만 봐도 그냥 막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지 않았어요? 많죠. 많죠? 바퀴벌레가 훨씬 놀랐을 텐데. 네, 그렇죠. 맞아요. 소리 듣고서 바퀴벌레가 놀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지저분한 이제 어쩌면은 우리 인간에게 또 가장 하찮은 거예요. 이 벌레만도 못한 놈 이런 예. 말을 쓰잖아요. 저희도 뭐 무슨 충 이런 말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구나. 사실. 무슨 충. 그 좋은 말은 아니지만 네, 진지충이라는 말 저 들어봤고. 진지충이요? 너무 진지해서 진지충. 뭐 또 식충 뭐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걸 쓸 때 뒤에 충을 쓰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또 일부 사이트 뭐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 반대에 대한 뭐 얘기를 하고 충이라고 붙이죠. 그렇기도 무슨 하죠. 충 뭐, 네, 예, 맞습니다. 특정 사이트 뒤에 충이라고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혐오적인 거고 좋지 않을 때 쓰이는 이 벌레를 가지고 한번 이옥의 존재성을 한번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예.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나와 저들은 벌레이다라고 이제 정했는데, 이것도 좀 뭔가 좀 너무 좀 과격한 거예요, 발언이? 그것도 그런데 이게 제가 특정 사이트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네. 너도 하찮고 나도 하찮아. 너도 더러워. 나도 더러워. 뭐 이런 식의 그럴 때 생각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렇게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벌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저거는 지금 이옥의 말인데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를 그럼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들은 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생님들. 이옥에가 왜 벌레가 중요한 것이며 또 좀 벌레의 문화사적 의미도 우리가 좀 탐구를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벌레를 소재로 한 이옥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옥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옥에게 왜 벌레가 중요할까? 예. 그럼 이제 존재와 관심의 층위에서 이옥만큼 벌레를 소중히 여긴 작가는 드물다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무슨 벌레 얘기를 하면서 무슨 존재 뭐 이런 얘기까지 하나 이제 싶은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가장 작은 것, 가장 쓸모없는 것을 통해서 가장 높은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 지점을 여러분이래네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여러분 맞구나.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대한 예술가나 이 사상가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존재를 가지고 가장 높은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옥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벌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옥의 글에는요, 백운필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 이제 담충이라고 해서 이제 벌레를 이야기하다. 이제 이런 것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벌레를 소재로 한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벌레를 갖다가 이렇게 다루는 그런 어떤 사람 별로 못 봤죠.
예, 그 무슨 당연히 없겠죠. 과학적인 글에서 다루고. 예, 그런 데서나 보죠. 우리가 예. 또 과학 시간에 뭐 또 예. 곤충기라든가 예, 예. 이런 데서나 보는데 만약에 고전 시대에 벌레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쓴 작가를 고르라면 제 머릿속에 좀 딱 떠오르는 건 첫 번째는 일단 이규보예요. 이규보도 벌레를 소재로 한 사람, 벌레로 소재로 많이 썼어요. 그 이제 벼룩 태우는 거랑 뭐 개가 그런 게 죽는 거랑 있구나. 뭐 그거였나요? 슬견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건- 개와 이런, 맞아요. 그게 슬견설. 예. 그래서 슬견설을 또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되게 길겠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죄송한 게 아니고 그냥 슬견설이 있다 정도만. 예, 얘기를 슬견설이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개와 이제 이에 대한 걸 통해서 모든 생명은 어떤 다 소중하다라는 그 관점을 취한 게 이규보인데 예. 대개 이렇게 어떤 벌레를 많이 이야기하는 작가들의 기본 의식을 보면은 예. 유학적인 사고만 갖는 게 아니라요. 유교와 불교와 장자를 넘나드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이 벌레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존재성의 문제인 거예요. 어, 혹시 저기 그 이제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김 예. 선생님은 나는 좀 내가 벌레만도 못해.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자주 합니다. 그래요? 아니 어떨 때 그런 예를 생각을 들면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네. 뭐 잘 안 됐다. 특히 뭐가 있냐면은 뭐 스스로 정한 약속을 못 지켰다거나 음.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늦잠을 잤다. 뭐 이럴 때 아, 벌레만도 그때도 못한 벌레를 자식. 듣는구나. 네, 맞아요. 근데 예. 그러면 이제 내가 굉장히 뭔가 하찮고 비루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은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요? 자기를 칭찬을 너무 해주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존재가 예. 네, 자기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또 포장을 잘 포장이 아니라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존재가 예. 이런 존재가 위선적인 인간인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레만도 못해. 이걸 이제 매일 생각하면 너무 자존감이 비하되잖아요. 예. 그러나 어떤 상황에 대해 나는 벌레만도 못해라는 자각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가볼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벌레에 대한 관점은 이욕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좀 벌레의 문화사적 의의를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예. 자, 벌레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고 하찮은 하등 생명체,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나비는 벌레예요, 아니에요? 벌레죠. 나비는 벌레. 그렇죠. 감사.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벌레라고 할 때는 그렇죠, 나비를 예.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요. 그래요? 근데 오늘날의 이 나비를 벌레도 넣나? 그런 자꾸 칭은 헷갈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아름다운 것으로 얘기할 때 벌레란 얘기를 안 쓰고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곤충이라 아마 그거 이렇게 분류할 때 나비나 이런 거는 벌레보다 이제 곤충과 벌레를 이제 예전에는 그거를 동일한 층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은 살짝 저는 그걸 구분하고 보고 있다고 예, 보거든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네. 또 이제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벌레랑 안 쓰지만 네. 나비는 아름다워서 축제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벌레 얘기할 때는 되게 뭐 구더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곤충, 뭐죠? 그거 뭐 이렇게 바퀴벌레. 바퀴벌레 뭐 이런 예. 것들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곱등이 이런 것 맞아요. 예. 버러지 같은 놈, 또 벌레 같은 놈, 그다음에 벌레만도 못한 신세. 그렇죠. 이게 이제 벌레에 대해 갖는 우리들의 인식인데 이 문화사적으로 보더라도 고전 시대의 벌레는 일단 미물이에요, 미물. 그래 미미한 사물이라는 거죠. 예. 유학에서는 사실은 생명을 사랑해요. 그래요? 당연하죠. 사랑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도 물론 자연 친화도 있죠. 뭐 그다음에 어떤 내 주변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차등적인 질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끼리도 차등을 하고 그렇군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리 뭐 백수의 왕 호랑이 그래도 호랑이는 미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음. 사랑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나 봐요. 유교에서 이제 남녀를 차별하고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랑 사랑이랑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을 사랑하나 진짜? 근데 뭐 유교를요, 유학을요 그렇게 이제 또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게 그건 맞습니다. 예. 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현실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고요. 예. 또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주자 선생이나 공자 선생이 그렇게 막
어떤 차별적인 의식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닌데 예. 후대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그걸 좀 왜곡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원시 유교를 갖다 왜곡을 해가지고 어떤 차등적, 어떤 음양론을 만들어서 늘 그걸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음과 양으로 차별짓거나 또는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남성 지배 질서를 만들어서 그 유학의 어떤 그 좋은 것들을 살짝 차등적인 논리로 변형시켰거나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좋은 거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의 유학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어떤 차등적인 질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사랑에 있어서도 좀 그런 느낌이 차별이 안 된다고 있었겠죠. 했죠.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조선 중기까지는 예. 예를 들어 차별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은 이제 서울 문제도 제가 그 앞 시간에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은 이옥이 서족 집안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더라도 서족을 갖다 차별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유학의 병폐예요. 유학에서 서족들을 서얼들을 갖다가 차별을 좀 깊게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벼슬도 이제 일정한 벼슬을 못 줘요. 그러니까 서얼들은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뭐 어떤 뭐 5급도 아닐 거야. 한 7급 이상은 못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 있었고요. 과거 시험도 문과는 못 치게 했어요. 문과만 할 수 있게. 문과랑 그것도 기술시 제한적이에요, 아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서얼이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디까지의 벼슬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또 달라지는 야, 이제 그게 되게 안 좋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있었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좀 다시 이게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유교에서 이게 유교 질서는 좀 인간 약간 중심의 좀- 차등적인 네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군요. 예. 네, 맞아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돌아올 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잘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좋은 거 배우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좀 차등적인 질서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특히 어떤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는 예. 좀 어떤 미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특히 벌레 같은 경우에는 예. 벌레도 긍정적인 벌레가 있고 부정적인 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군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 경전, 뭐 서경이나 시경에서 이 벌레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아, 따라서 그거구나. 긍정, 부정이 나눠지는 건데 여기 보면 긍정의 대표적인 존재로 제가 뭘 얘기했죠? 매미가 있네요. 매미는 선비의 표상이에요. 아,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팍 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거는 이제 시끄러울 수 있는 거고. 아, 그런 그게 거예요? 아니라 깨끗한 아침 이슬을 먹는다는 이미지 때문에. 아, 그런구나. 매미를 정말 좋아했던 그 유럽인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매미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래요? 아침에 그 살아있는 그 암매미 예. 먹는 거 식용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런 소리. 유럽인들은요 식충 습관이 있어요. 음. 그런 거를 막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되게 혐오하죠. 근데 이제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개구리를 먹는다거나 문어 같은 거 먹는 거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서로 다른 거예요. 예. 관습이. 어쨌든 매미가 네, 긍정적이었다로. 그리고 저또 부정적인 건 뭐죠? 거미라고 되어 있네요. 거미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거미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다른 게 사물들을 하는 게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미는 대체로 다 부정적인 그런 의미만 이렇게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막 그런 이미지라는 그렇죠. 거군요. 잘 지적했어요. 뭔가 함정에 빠뜨리는 이미지. 아, 이런 걸안 좋아해요. 정정당당하게 안 하고 네, 정정당당하지 속이고 않게. 그런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경절에 나오는 그 벌레 이미지가 이제 훗날에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다양한 그런 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소수의 작가 외에는 벌레에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욕이 이 벌레를 중심 제재에 놓는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욕의 한번 작품을 가지고 직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들려드릴 작품은 이거 백운필의 이제 담충이라고 제가 아까 있다고 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읽어보면은 굉장히 지금 읽어도 되게 유익한 그러면서도 이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 자, 처음에는 이제 보시면 나와 저들은 모두 벌레이다라는 이제 글이 있는데 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저 김 선생님이 먼저 한번 좀 읽어보고 예. 그리고 한번 얘기를 제가 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지 사이에 생명을 지니고 능히 움직이는 것은 모두 벌레이다. 날개 있는 벌레, 털 있는 벌레, 비늘 있는 벌레,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벌레가 있고 또 나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다.
상서로운 기린과 봉황, 커다란 곤과 붕새, 신이한 거북과 용을 하늘에서 보면 모두 벌레이다. 300종류의 나충 가운데 사람이 대표가 된다고 하니 사람을 벌레로 친다면 더욱 나충에 가까운 것이다. 네, 다음 거 하기 전에 여기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옥은 천지 사이에 생명을 지니고 다 움직이는 건 벌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건 다 벌레라고 봐요. 저기 좀 나충이라는 말이 있죠. 예. 저게 이제 벌거벗은 곤충이라는 건데 사람을 가리켜서 나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불러요. 저거는 대내레기 얘기에 대내레기라고 하는 장에 나오는 이제 그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은 나충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도 저 수많은 벌레 중에 하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벌거벗은 벌레일 뿐이다. 네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죄송하지만 네. 봉황이랑 붕새랑 그것도 1시간짜리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벌레가 지금 우리가 이제 벌레를 분류하는 것과 이제 옛 사람들이 어떤 분류를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좀 전에 지금 질문한 게 어떤 뜻이죠? 제가 잠시. 봉황이랑 붕새가 다른 건가요? 지금 그걸 물은 거였구나. 그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전혀 지금 생각하지도 않는 걸 질문하면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안 한 부분이에요. 예. 하지만은 봉황과 붕새는 다르죠. 왜냐면은 곤하고 붕새는요. 장자에 나오는 새예요. 지금 이제 지금 처음 질문은 좀 당황을 했지만 정신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 곤과 붕새는 장자에 나오는 이게 이렇게 날개를 한번 펴면은 산만리를 난다고 하는 그 새가 있어요. 예. 저거 읽으면 저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검색해 보십시오. 봉황은 이제 저 암컷과 수컷을 합쳐서 이제 봉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가끔 이렇게 막 쳐주는데 좋습니다. 그런 거. 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모르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곤이랑 붕새를 한번 네. 검색해 보십시오. 또 네, 재밌을 것 장자에 같습니다. 나와요. 예. 네, 그다음 또 읽어보세요. 네, 감사와 수령처럼 뿔나팔을 불고 깃발을 뽐내며 남의 뼈를 깎고 피를 약탈하여 그 백성을 파리하게 하고 제배를 불리는 자를 달관의 안목으로 보면 곧 일개 목이다. 경박스러운 공자가 재능을 믿고 세력을 빙자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기운 센 말을 타고 자신을 뽐내며 남들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달관의 안목으로 보면 곧 일개 잠자리다. 지모 있는 선비가 스스로 경천 위지를 말하며 기미와 책략을 마련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남을 해치는 자를 달관의 안목으로 보면 곧 일개 검이다. 네, 이건 뭐 금방 이해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네요. 인간을 이제 저렇게 곤충으로 벌레로 다 비유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그리고 어찌 감히 몸뚱이가 조금 더 크고 지각이 좀 더 지혜롭다 하여 이 여러 종류의 벌레들을 하찮다고 비웃겠는가? 저상에 붙어 있고 창에 끼어 있는 벌레 중에 일개 사바세계가 있고 일개 석가열애에 일개 뛰어난 제자가 있지 않으리라고 내 어찌 알겠는가? 나 또한 어찌 그것이 작다고 하여 홀만이 볼 수 있겠는가? 나와 저들은 모두 벌레이다. 네, 그래서 감증이네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와 저들은 모두 벌레이다. 그 벌레 중에 하나의 사바세계가 있고 또 석가열애에 뛰어난 제자가 있지 않으려고 내 어찌 알겠는가. 작다고 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나와 저들은 모두 벌레이다. 그 영화 뭐 맨인 블랙에 나오는 그런 우주 같은 그런 여기 느낌이네요. 있는 우주가 예, 그렇죠. 그런 느낌도 드네요. 벌레의 세계에서는 또 네, 그렇죠. 수많은 종족이 있는데 인간도 이제 그런 종족 중에 하나일 뿐이다. 뭐 이제 그렇죠. 이런 인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인식을 보여주는 게 뭐 지금 시절에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을 벌레와 어떻게 똑같이 동의하지 않을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이욕의 어떤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벌레라고 하는 존재성으로 낮추려고 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이 벌레도 인간 못지않게 소중하다라는 거를 저는 말하고 싶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욕은 벌레도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어떤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제 벌레를 인간의 존재성과 동등하게 바라본 인물이 바로 또 이욕과 박지원. 또 이렇게 또 연암이 나오죠. 잠깐 이는 연암이 자꾸 나오네요. 예. 나오는데 그 이욕이 연암의 열하일기도 읽어본 거 확실하고요. 예, 그렇군요. 연암이 또 다른 작품도 읽어본 거는 이제 이욕에 그래서 좀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예. 나는 뭐 연암의 뭐 열부전도 읽어본 적이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예. 이 연암은 열하일기에서 그 먼지가 변해서 다 벌레가 되고요. 예. 그러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벌레도 인간도 그 벌레 종족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알기 보면 그게 있어요. 약간 진화론 같은 느낌도 네네. 드네요. 진화론 가면서 진화론까지는 아니고 그 물질론인 거예요, 되게 유물론적인 개념.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화해서가 아니라 그 먼지가 변해서 벌레가 되는데 인간도 그 벌레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이니까 이제 먼지가 진화해서 벌레 뭐 이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이제 벌레를 다룬 거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 인간은 정말 벌레야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하나 있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줘볼까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벌레가 돼요. 어떤 한 인간이 셀러리맨이 카프카의 그렇지. 벌레. 그렇죠. 카프카의 변신에 보면 맞아요, 변신. 거기에 그렇군요. 이거 대단하신 거야 지금 떠올린 게.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에 보면은 그 그레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 벌레가 되잖아요. 예.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현대 사회에서 왜소해진 그런 인간 자아를 말한다면은 예. 여기서는 이제 그 반대로 벌레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결국은 벌레도 인간과 같이 소중하다. 똑같이 어떤 그 인간을 벌레의 그러니까 존재성과 인간의 존재성을 동일하게 두지만 이동무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앞으로 벌레로 돌아가려 한다. 이런 시가 그래요? 있어요. 오. 특이하죠. 왜 벌레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왜소해진 자아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카프카의 변신하고 일치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감정이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 앞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뭐 내가 옳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 주지 않고 세상은 다 이제 너무 그렇게 그저 그래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잠 깨지 않고 벌레로 돌아갈래. 이런 의식은 이제 카프카의 변신과 통하는데 예. 그건 이제 이동무와 카프카의 미의식이 같고 제가 봤을 때 이옥과 박지원은 똑같이 벌레를 얘기하지만 거꾸로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이제 인간이 벌레와 같다는 걸 통해서 벌레도 소중해를 얘기하고 싶었다고 봐요. 그건 좀 많이 관점은 되게 다르네요. 그렇죠. 같은 벌레를 이야기해도 예. 이제 그런 미의식의 층위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거예요. 지금 이옥과 박지원이 예. 다른 것도 많지만 예, 꽃은 그렇죠. 달랐죠. 예, 맞아요. 네, 꽃은 정 반대였는데. 네, 반대 같은 느낌이었는데 벌레는 여기서는 또 이제 일치하는 지점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가장 낮은 층위의 존재성을 어떤 인간과 동격으로 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 저도 가끔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사실 인간이 예.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되게 추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은 다 인간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수많은 네. 생명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예. 때로는 되게 한심할 때가 많고요. 예.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늘 갖지 못하고 늘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뀌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뭐 벌레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성이 낮은 거를 인정하면은 누군가를 좀 무시하거나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로 남을 쉽사리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게 잘 이렇게 좋은 결말로. 좋은 결말, 그러니까 좋은 결말이라기보다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벌레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생각했었던 거를 이 사람도 생각했구나. 먼저 이런 생각을 해요.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그런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당연해요. 왜냐면 그래도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도 때로는 너무 참 보잘것없고 예, 인간의 맞습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참 때로는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겸손함을 이제 아니 겸손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예. 예, 그렇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나비와 애벌레라는 글이 있는데 예. 좀 나비를 하나 또 저게 호랑나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되게 저희 픽사베이에서 네, 어쨌든 좀 멋있어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애벌레잖아요. 애벌레 뿔이 더 멋있네. 네, 요것이 이제 나비의 애벌레일지 예. 아닐지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예. 일단 나비의 애벌레인 걸로 알고 예.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예, 이미지를 한번 각인을 한번 해보시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글은 이것도 짧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벌레로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것은 모두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하던 것이 화한 것이다. 매미의 근본은 복육이고 나방의 근본은 번데기이며 나비의 근본은 여러 나무와 여러 채소의 벌레이고 귀뚜라미의 근본은 잠자리인데 속칭 수도가이다. 벌의 근본은 명령이고 파리의 근본은 말매미이며 모기의 근본은 멸우인데 멸우는 바로 홍사충이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날개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처음에는 다 날지 못했던 것이 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육, 수도가, 명령 이런 거를 썼는데 저게 뭐냐고 저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거는 어쨌든간 중요한 건 딱 보면 이제 매미가 처음에 어떤 복육은 그 애벌레 시절의 명칭일 건 금방 이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번데기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네, 문제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예, 그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꿈틀거리지 않는 것이 없다.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할 때는 그 모양이 혹은 크고 혹은 작고 혹은 길고 혹은 짧고 혹은 뿔이 있고 혹은 털이 있고 혹은 푸르고 혹은 하얗고 혹은 붉고 혹은 알록달록하고 혹은 나무 사이에서 혹은 풀 사이에서 혹은 물 속에서 혹은 땅 속에서 꼬물꼬물거리는 것.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한 번 뜰을 지나기만 하면 침을 뱉어 더럽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용은 뭐 이렇게 열고 반복 이런 게 많죠. 예. 여기 보면 크고 혹은 작고 혹은 길고 혹은 짧고 야, 이게 좋은 글쓰기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이게 좋은 글쓰기인지 나쁜 글쓰기인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판단하기 전에 음. 이건 요즘에 많이 하는 네. 그 힙합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뭐, 반복해서 운을 그다음에 띄우고 가군이 맞고 이런 거. 가군도 가군인데 네. 이제 계속 그 비슷한 구조를 반복해 가면서 그래요? 이제 뜻을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랩으로 한번 누가 이렇게 한번 읊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에서는 이런 거는 금기시하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제가 아낀다고 했잖아요, 말을. 네. 그래서 고전에서는 금기시하는 건데 장타령 같은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간 이 이욕이 참 묘사력이 정말 풍부하구나. 예. 묘사력, 그죠? 더 이런 표현하고 거는- 싶은 게 네, 굉장히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필이주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찰력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라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이욕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글쓰기는 확실히 좀 독특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여기서 얘기는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것도 그 처음 시작을 보면 다 꿈틀거리는 애벌레인데 예. 그리고 사람들은 지나가면 어떻게 더럽다고 막 침을 뱉죠. 개인적으로도 예. 제가 좀 징그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거 제가 그걸 좀 싫어하고 징그러워해요. 늘어났다 줄어났다. 저는 개구리나 이런 거는 그냥 쉽게 잡아요.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섭지가 않은데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는 좀 징그러운 편이에요. 이렇게 막 네. 확 이렇게 줄였다 네, 이렇게 줄어났다 막 늘어났다 떴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징그러워해요. 근데 우리 그 날개 달린 것들이 보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애벌레가.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름이 있고요.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때가 이르러 화함에 미쳐 형체가 바뀌면서 변하여 날개가 없는 것은 날개가 생기고 날지 못했던 것은 날 수 있게 된다. 이미 분을 바르고 다시 붉게 눈썹을 그리고 이미 비단 옷을 입고 다시 빛으로 머리를 장식하여 구슬처럼 영롱하고 깁처럼 밝게 빛나니 너울거리는 우아한 모습이 실로 아름답고도 화려하다. 이에 그것을 본 자는 사랑하지 않음이 없고 그것을 얻은 자는 혹 상할까 염려하며 그림을 그린 지둥에 점을 찍어도 화려한 옷자락에 스쳐 지나가도 일찍이 그것을 싫어한 적이 없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이 이제 살짝 좀 꼬는 듯한 표정은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이제 글자가 가리기 때문이니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애벌레가 이렇게 딱 변해가지고 이제 날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사랑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사랑하죠. 날개 있는 모습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저것은 박대하면서 이것은 사랑하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 소리가 없다가 소리를 내고 날지 못하다가 날아서 그 기질을 변화할 수 있음을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그 푸르고 붉게 단장하고 알록달록 아름답게 빛을 발하여 그 외양을 능히 화려하게 꾸민 것을 사랑한 것인가?
이는 알 수가 없다. 네, 여기까지죠. 예. 자, 그래서 저것은 뭐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것. 애벌레는 박대하면서 이것, 나비는- 날개가 있는 거, 그죠? 예. 그것을 사랑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근데 그러니까 쉽게 가면 그 애벌레나 날개 있는 거나 어떤 거예요,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같은 거죠. 건데 그렇게 못생기고 추한 것은 막 그냥 더럽다고 침을 뱉으면서 날개가 있는 것을만 사랑하고 이렇게 그걸 쫓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같은 건데 예. 이 인간으로 비하면 이걸 어떤 거를 그러니까 비유한 걸까요?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여기서 아름다운 거는 뭐 성공한 사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어떤 훌륭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겠죠. 예. 그러면은 애벌레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 뭐 예를 들면 뭐 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그죠. 성공하기 이전에 뭔가 이전에 초라하게, 뭔가, 응? 예. 초라하게 어떤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무언가를 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예, 어떤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 친구들. 네, 그렇죠. 뭔가 이제 초라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 예, 근데- 저도 예전에 그 고등학교 친구 중에 맨날 그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도대체 그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네. 중앙일보에서 네. 국방 기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야, 역시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갖다가 끝까지 잘 관심 갖고 좋아하면은 꼭 이렇게 이제 어떤 좋은 것에 쓸모를 이렇게 갖는 거군요. 근데 그런 그 친구에게 호의적인 친구는 거의 없어서 음. 벌레의 모습을 본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높이 성공한 모습은 되게 그거를 동경하면서 예. 이제 그 성공하기 그 이전에 그거를 위해 준비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과정은 오히려 무시하고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은 똑같은데도 어떤 화려하게 비상하던 시절만 사랑하고 비천한 모습은 박대하는 인간의 그 이중성. 예. 이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되게 저 우의적으로 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예. 벌레를 보면서 저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서사가 그렇게 생각이 크진 않지만 뭐 나비가 되기 전에 뭐 애벌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종종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 우리가 왜 그 있잖아 흔하게 하는 말 원숭이라는 개구리 올챙이 있죠? 시절 모른다. 생각 못한다. 예. 이제 이런 말하고도 어떻게 보면 통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좀 어떤 낮은 처지의 사람들 이렇게 좀 비천한 처지의 사람들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는 거고, 그죠? 예.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늘 이렇게 물론 처음부터 반짝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간혹 있고 그거는 누굴 잘 만난 거예요. 뭐 조상을 잘 만났거나 또는 뭐 어떤 부모를 잘 만났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게 좋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늘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완성해 갈 때 그래야 이게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낮은 처지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박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화려한 사람이나 초라한 사람도 어쩌면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옥의 어떤 글쓰기의 특징이에요. 그 벌레를 가지고 우리는 더러 보려고도 안 했는데 이옥은 꼼꼼히 옛날에 이제 그렇게 된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거 관찰해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서 이게 본질은 같은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하찮다고 무시하면 안 돼. 인간도 똑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글쓰기죠. 그러니까 벌레를 우리에게 어떤 배움의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작은 것도 눈여겨보고 그렇죠. 이렇게 네. 세심하게 보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뭐 하나만 더 한번 더 봅시다. 예. 읽어보세요. 예, 일찍이 수수대를 우연히 꺾어 그 한 마디를 쪼개보니 가운데가 텅 비어 구멍이 나 있었는데 네. 위아래로 한 마디에 이르지는 못했다. 구멍의 크기는 연근의 구멍만 한데 벌레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 벌레의 길이는 기장 2알 정도이고 꿈틀거리며 움직여 생기가 움직이는 듯했다. 내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여 말했다. 즐겁구나 벌레여. 이 사이에서 태어나고 이 사이에서 기거하며 이 사이에서 먹고 입고 하면서 장차 또 이 사이에서 늙어가겠구나. 네, 좋습니다. 저기 이제 수수대고 한 마디에 이제 지금 벌레 네.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데 그걸 즐겁구나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네요. 그렇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즐겁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나요? 답답하고 그렇죠. 그렇죠. 답답하구나 벌레요. 이게 정상인데 예. 오히려 즐겁구나 벌레요. 도대체 뭔 말인가 한번 조금만 더 봅시다. 예. 이는 윗마디로서 하늘을 삼고 아랫마디로서 땅을 삼으며 네. 수수대의 하얀 속살을 먹이로 삼고 푸른 껍데기를 집으로 삼아서 해와 달, 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의 변화가 없으며 산하 성곽 도로의 험난함과 평탄함에 근심이 없으며
밥 깔고 배 짜고 요리하는 것을 마련할 게 없고 예약과 문물의 찬란함도 없구나. 네, 한번 더 읽어보죠. 예, 저것이 인물, 용과 호랑이, 붕세와 곤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므로 그 자신에게 자족하여 눈이 먼 줄 모른다. 궁실과 누대의 사치스러움을 알지 못하므로 그 거처에 자족하여 좁다고 여기지 않는다. 의복의 무늬, 수도운 비단, 기이한 짐승의 털, 채색 깃털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므로 그 나체에 자족하여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는다. 술과 고기, 그리고 귀한 음식 맛을 알지 못하므로 그 깨먹는 것에 자족하여 굶주린다고 여기지 않는다. 네, 일단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곳에서 자기가 혼자 이제 전부니까, 그 작은 예. 공간이 자기보다 나은 존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더 크고 화려한 궁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더 맛있는 그 좋은 것들이 있는 건 줄 모르니까 자기 거처에 그냥 자족해서 그것을 갖다 즐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보죠. 예, 귀로 들음이 없고 눈으로 봄이 없으며 이미 그 수수대의 하얀 속살을 배불리 먹다가 때때로 답답하고 무료하면 그 몸뚱이를 3번 굴려 윗마디에 이르러 멈추니 네. 대개 또 하나의 소요유이다. 어찌 넓고 여유로운 공간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즐겁구나 벌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수대고 한마디가 자기에게는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3번 굴리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소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벌레 생각하면 어떤 벌레인가? 이게 좀 어리석은 벌레인 거예요. 정말 이게 어떻게 즐거워 보일까요? 근데 이게 네. 진짜로 근데 저는 인문학을 배우면서 네.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할 그런 때가 거? 있거든요. 네. 좀 차라리 몰랐으면 싶다. 그러니까 제 눈에 자꾸 불편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자꾸 네네. 알아갈수록 뭔가 근데 이거랑 관계 있다기보다 저 모르고 저렇게 그냥 좀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함이 없을 텐데 자꾸 이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네. 뭐 하나 쉽게 하지 못하고 네, 네. 벌레 하나 눌러 죽이지 못하고 항상 아. 고양이가 갖고 노는 벌레도 뺏어서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좀 오만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은 한 적이 있어요. 약간 맞아요. 그건 배부른 돼지, 뭐 소크라테스 이런 거 같은 그런 건가? 뭐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무언가를 자꾸 알아간다는 게 나 스스로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예. 또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뭐 모순이라고 할까요? 이제 예. 그런 것들도 불합리함 뭐 이런 것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또 내 자신이 많이 이렇게 좀 불편하고 아는 것들이 예.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사실은 해요. 예. 그래서 차라리 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냥 질끈 눈 감을 수 네. 있었으면 좋겠다. 자, 요거는 이제 어쨌든 그것과는 좀 층위는 좀 다르기는 해요. 이제 층위는 다른데 뭐 이런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안에서 뭐 그냥 그 어떤 날 것 먹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행복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엔 좀 저 사람들은 미개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벌레를 가지고 뭐 어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벌레의 어떤 그런 소요의 즐거움을 갖다가 다 동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얘는 좀 어리석은 벌레 아니야? 지가 알고 있는 그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그 사는 공간만을 갖다가 최고라고 여기면 그건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 예.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욕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욕망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자꾸 탐하기 때문에 어떤 불평이 생기고 이제 힘든 건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공간을 갖다가 이제 자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이게 좀 맞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다산의 제자 중에 황상이 예. 그 좁쌀만한 한 평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일속삼방이라 그래요. 좁쌀 하나의 작은 삼방이다. 근데 얼마나 좁아요. 근데 거기다 벽에다가 뭘 걸어놓고 살았는지 알아요? 늘? 그래서 세계를 품는 꿈을 꿔요. 세계 지도를 거기다 맞아요. 걸어놨어요? 네,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세계를 품는 꿈을 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처는 좁지만 이 이벌레처럼 정말 좁은 곳이지만 세계를 품고 사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해주는 게 뭐냐?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나의 어떤 내면이 우리는 욕망의 크기만을 갖다가 크게 하기 때문에 큰 집에 살면서도 사실 쪼잔하게 살지만 예. 그러나 그 욕망의 크기를 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의 크기를 키운다면은 그 내면을 키울수록 오히려 욕망은 줄일 수 있어요. 이 벌레가 그런 벌레예요. 욕망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한 채의 공간이 진짜 소유가 장자에서 그 넓고 자유로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공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소요유가 장자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또 장자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이욕이 어떤 장자를 갖다가 읽었고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욕이 벌레를 통해서 자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자족과 만족의 차이를 가끔 이야기를 해요. 예. 만족은 바라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기뻐하는 게 만족이라면 예. 자족이라는 개념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처지를 긍정할 수 있는 태도를 자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뭔가 다르네요. 그렇죠. 채워져야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만족해요. 자족하는 건 이제 성인의 경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거를 내가 긍정할 수 있는 태도. 그러면은 저건 자족의 그렇죠. 태도겠네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 그러니까 이거를 무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 자족의 층위에서 이 벌레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뭔가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게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좀 생각하게 해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벌레를 통해 어떤 자족이나 과연 진정한 자유가 뭔가 이 자유라는 게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크기가 자유를 만들어줘요. 뭐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네요. 네. 비싼 차 사고 그것도 며칠밖에 안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T코를 타고 살면서도 오히려 더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일단 비싼 차를 한번 사보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도다 하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권력을 좀 누려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예. 깨달으면은 이제 되는 건데 이 깨달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 이제 인간의 평범한 욕망은 그래도 난 얻고 나서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나 깨닫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태도에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조건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런 층위의 문제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이 거미의 항변이 이게 사실은 1시간짜리예요. 근데 예. 지금 제가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잘 그래서 요약해서 예. 왜냐면 이 지주부라고 하는 작품인데 예. 이게 이욕에게서 되게 이렇게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가 그냥 거미 그림 보면서 예. 자, 어떤 거미는 어떻게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거미가 무서워하진 않죠? 예, 모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거미가 있으면 그렇구나. 웬만하면은 좀 잘 대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거미가 지금 익충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그 거미가 익충임에도 이제 옛 사람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함정에 빠뜨려서 다른 동물을 위험에 빠뜨린다, 죽인다 생각해서 요거를 갖다가 아주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미의 항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 읽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한번 이제 멈춰놓고 읽어보시든지 저희 다운 받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줄거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선생이 딱 누구겠어요? 이욕 네, 자신인 원문은 건가 이자라고 돼 있는데 그걸 이 선생으로 번역을 한 건데 이욕이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산책을 즐기다가 거미가 또 거미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저 또 거미 나쁜 놈. 그래가지고 저거 거미줄 쳐야지. 해가지고 거미줄을 쳐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거미줄을 없애려고 하는데 거미줄이에서 야, 내가 내 줄을 짜가지고 내 배 채우는데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너무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선생이 꾸짖어요. 야, 너 덫 준비해가지고 아까 함정, 가엾은 생명을 죽이다니 너 벌레의 적이야. 내가 너를 없애가지고 내가 덕을 베풀래. 그러니까 위에서 깔깔하면서 야, 어부가 금을 쳐서 바다 물고기가 걸려드는 게 그럼 그 어부가 잔인해서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해서 어부가 물고기를 쳐가지고 그 물고기 잡는 게 어부가 잔인해서인가요? 왜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가 걸려드는 이유. 물고기가 걸려드는 이유라. 물고기가 걸려드는 이유보다 그러면 물고기를 어부는 왜 물고기를 잡느냐? 네. 어부는 먹고 살려고 잡는 거죠. 자기 생계 수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거미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내 생계 수단이야 이건. 예.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야, 내 거미줄에 걸려든 놈들 보면 나비는 가루로 분칠하여 화려한 거 쫓아다니다가 잡는 거야.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예, 맞네요. 거미 잠자리 그 사물의 생태적인 특성을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여기 파리도 얘네들은 이제 똥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술고기에 정신판을 하다가 그렇네요. 잡히는 거다. 그 매미도 얘기해요. 예. 자, 우리는 매미는 전통적으로 뭐라 그랬죠?
그 선비 뭐 그렇죠. 이렇게 이슬 얘기했잖아요. 먹고 살고. 예. 근데 선비처럼 보이지만은 야, 그 스스로 과시하는 거야. 시끄럽게 앵앵거리다 걸려드는 거야. 예. 요거 굉장히 전통적인 거를 뒤집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예, 그죠? 그러면서 지금 거미는 부정적인데 지금 어떻게요? 거미는 오히려 거미 입장에서 항변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이 선생이 지금 이욕이에요? 예. 누가 꾸짖고 있어요? 거미가 이욕을 이 꾸짖고 있죠, 선생을 지금. 꾸짖고 있네요. 항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가 재밌냐면은 예. 그 이자로 상징되는 그 작가가 거미줄을 쳐내려다가 거미에게 호통을 듣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미는 야, 나 이거 생존행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뒤쪽에서는 현실에서 이렇게 각종 거미망이 많으니까 예.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래가지고 이 선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랭랑을 쳐요. 누가 주랭랑을 친다고요? 이욕이.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작가인데 글을 써요. 예. 거미를 가지고. 그러면은 거미를 야단치는 거를 쓰겠어요? 내가 거미한테 야단만 게 쓰겠어요? 야단치는 걸 많이 쓰겠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글에서 작가가 자기가 쓰는데 자기가 야단 맞는 식의 글쓰기 본 적 있으세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뭔지 기억이 안 나죠. 예, 잘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거는 남한테 작가가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그렇죠. 쓰는 거죠. 화자 입장이 돼가지고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그러는 게 기본적인데 여긴 작가가 자신을 객관화시키는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거미가 자기를 야단쳐요. 굉장히 독특해요. 예.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자기 패배의 글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자, 부정적인 거미를 긍정화해서 거미 입장에서 인간을 꾸짖어요. 이게 문체반증에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 은유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이제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요 지주부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게 좀 문체반증 살짝 이전일 확률이 높아요 또. 쓴 그래서 시기가요. 저거는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이 거미의 항변이 어떤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 그러니까 이욕 자신이 그 성균관에 들어갔는데 예. 서족이라 그랬잖아요. 예. 자, 무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당연히 받습니다. 거기도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균관 유생들이 이렇게 밥 먹을 때 나이 순으로 이렇게 자리에 서열이 있잖아요. 예. 나이 순으로 서열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신분 순으로 했을까요?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신분 순으로 했을 것 맞아요. 같네요. 신분 순으로 앉았는데 이 또 정조가 개혁군주예요. 정조가 나이 순으로 앉게 했어요. 오히려 나이 순이 더 공평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는 그런 면에서는 좀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 신분을 깨고 나이 순으로 앉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 사항은 뭘 말해주느냐? 분명히 이욕이 한미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무시를 당하고 되게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여기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사물에게 패배를 당하는 이런 글쓰기 방식, 좀 작가가 훈계를 지는 당하고, 방식, 요걸 저는 자기 패배의 글쓰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자, 예. 그래서요 이제 이 거미의 항변에서 이자와 거미의 관계는 예. 요 이제 뒷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말을 듣자마자 이 선생은 겁에 질려 지팡이를 휙 내던지고는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3번이나 나자빠지면서 허둥지둥 문지방에 이르렀다. 곧바로 지게문을 꽝 닫고 자물쇠를 단단히 잠궜다. 그제야 몸을 축 늘어뜨리고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거미는 실을 내어 다시 어느 때와 같이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네, 여기 읽어보면 이제 이 선생이 겁에 질려 지팡이를 내던지고 주랭랑을 쳤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자기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되죠. 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글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거미의 말이 옳구나 예. 하면서 패배를 시키는데 작가가 이렇게 자기 패배를 하는 그런 형태는 제가 고전 문학을 이제 읽어봐도 예.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예. 누구 작품에서 보이냐면은 일단 이욕의 다른 작품에도 있어요. 이제 벼룩한테 이번에 꾸짖음 듣는 게 있어요. 그래요? 벼룩을 잡아 죽였는데 꿈에 벼룩이 나타나요. 그러더니 야, 내가 정문일침으로 딱 너를 이렇게 각성을 시켜주려고 찌르는 것뿐인데 왜 나를 그래? 이제 그러면서 혼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부사를 보면은 그 구런이 썼다고 돼 있는데 예. 거기는 뒷부분에서 보면은 오히려 구런이 어부의 말에 이제 어부가 구런한테 훈계를 주고 떠나가요. 예,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담그리라 하고 떠나요. 예. 그래서 어부가 오히려 이제 그 구런 자신을 이렇게 좀 훈계하는 식인 거예요. 예.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작가가 누구냐면은 누구겠어요 또? 자, 한번 떠올리는. 박지원. 예. 그래서 연암의 이제 어떤 열알기나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작가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써요. 더 충격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충격보다는 그러면은 작가 자신을 시화시키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가 자신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센 사람이 그럴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럴까요? 자존감이 강해야 그런 말을 듣고도 네. 동력을 또 삼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존감이 그러니까 뭐 약하면 동력이라기보다도 이제 자기가 쓴 글이니까 결국은 자존감이 강할 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를 낮추지 못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이제 뭐냐면 내 자존감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요걸 건드리면은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막 들이박아요. 근데 자존감이 크면은 그 정도는 하면서 내를 충분히 낮출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예. 자존감을 우리가 키워야 나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옥과 연한 같은 사람은 어쩌면은 자기 자신의 내적 그런 그러니까 어떤 자존감이 되게 큰 사람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춰도 충분히 자기를 갖다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옥도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자기의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작가적인 진실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개인의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서라도 무언가 어떤 세계의 진실을 말하고 싶은 사람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자기 거를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네. 그 어떤 벌레한테 혼나는 글을 쓴다는 게 또 네. 진짜 자존감이 그렇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조의 그런 이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자기의 문학적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정조를 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왕으로서는 그건 너무 사실은 굉장히 정당한 그런 행위예요. 각자의 역할이 질서를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질서를 지켜나가야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자는 이옥을 상징하는데 오히려 예. 작가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나와 저들 모두 벌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꼭 거미가 나쁜 존재가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미도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 전통적인 어떤 벌레에 대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편견도 저런 식으로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옥은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안 갖는 사람인 거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예. 벌레에 대해서도 편견을 안 갖는데. 그렇죠. 예. 꽃에 대해서도 편견을 그렇죠. 갖지 편견을 안 않고. 갖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거미항변의 주제 의식은 저 글에 있어요. 그래서 예. 요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죠. 뭐 예, 주제 그냥 의식 다 읽겠습니다. 네. 인간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죄를 범해 감옥으로 가는 재앙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거울 삼아 삼가며 더욱 힘쓰라. 내 이름을 헛되이 팔지 말며 내 재주를 함부로 내세우지 마라.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다 화를 당하지 말며 재물에 목숨을 바치지 말라. 약삭 바르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말며 남을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땅을 잘 가려 내디딜 만한 상태인지 잘 살핀 뒤에 땅을 밟고 때를 잘 살펴보아 가야 할 상황일 때 가고 와야 할 상황일 때 오도록 하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엔 아주 큰 무서운 거미가 있어. 그 그물보다 그물은 나보다 수천억 배나 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이건 읽어봐도 금방 이해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대로네요. 네, 말 그대로. 예,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때를 잘 살펴가면서 해라. 그래서 이게 결국 거미항변이 이제 주는 얘기는 가장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거미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또 우리 현실에 법망들이 많죠. 삶을 구속하는 예. 욕심, 이익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아라. 예. 근데 이것이 어쩌면 또 작가 현실을 어떤 그 반영하는 거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부정을 통한 이 미물에 대한 발견. 이것이 이제 이옥의 글쓰기가 나아간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데 예. 이런 식의 글쓰기를 실현한 작가가 저는 이옥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통한 미물의 발견. 그러니까 이규보만 하더라도 어떤 미물 벌레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정하진 않아요. 좀 훈계하는 입장인 것 그렇- 같은데요. 훈계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기보는 남한테 야 너 이거 걔나 이거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식으로. 그렇죠. 자기가 내가 하는 얘기잖아요. 가르치는 똑똑한 입장에서. 내가 하는 얘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자의식을 투영해서 이제 들려주지만 이제 이기보의 경우에 근데 이욕은 자기 부정을 통해 어떤 미물을 발견하는 이 방식은 예. 고전 시대 글쓰기가 나아간 새로운 성취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욕을 자꾸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을 발견한다면 이제 이욕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이상을 자꾸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존재와 관심의 층위에서 이욕은 벌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작가인데 예. 이렇게 벌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거는 정말 독특한 거거든요. 예. 이건 이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고, 그러니까 연암도 인간과 벌레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두 개라는 얘기죠. 벌레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설려봐도 사물 얘기는 많이 하지만 예. 근데 벌레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는 건 거의 이욕. 그다음에 네. 이기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욕은 벌레와 인간의 처지를 역전시켜요. 이거는 사물과 나를 동등하게 보려는 인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이욕은 벌레와 인간의 존재성을 동등하게 놓음으로써 작은 존재를 존중하고 작은 존재에게서 배우려고 한 생태 작가다. 이렇게 일단 벌레에 대한 어떤 이욕의 미의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네 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두 번째 강의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옥 선생의 삶과 그 배경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 3강부터 4강은 이제 작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확실히 작품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작품이 있고 이런 걸 듣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벌레에 대해서 다양하고 그 신기한 표현들을 이렇게 가진 그런 작가가 이렇게 이옥이었다는 사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공개해드리는 교재나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옥 선생 관련된 책들이 연구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책 읽을 시간을 유튜브가 뺏어가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옥 선생 작품들이 이렇게 짧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이옥 선생 작품들을 하나하나 한번 재미삼아 읽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우리 한번 만나 뵙도록 예, 하죠. 그렇습니다. 제 다음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또 만나 뵙겠고요. 항상 이게 제가 습관이 안 돼서 놓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화성문화원 유튜브 앞으로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